안녕하세요. 생활과윤리 강의하는 김민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철수 다음으로 흔한 이름이에요. 한번 들으면 잊어먹지 않는 이름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 책을 하나 냈어요. 오랫동안 생활과윤리 강의를 했는데요. 정식으로 책을 한번 출판을 했거든요. 책 제목이 존만이 알찬 생활과윤리입니다. 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교재를 보면 왜 책 제목이 이런지 여러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듣던 수업하고 조금 수업을 다르게 해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생활과윤리? 쉽잖아. 뭐 가지고 암기만 하면 되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는 기본적으로 사상가가 나와요. 우리 책에 나오는 사상가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사상을 우리가 쉽게 그냥 암기한다고 끝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먼저 마음을 열고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럼 보여요. 자, 암기만 하면 지금 암기돼 있지만 내가 왜 그런지 몰라요. 다음에 잊어버려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면서요 조금 다른 형식을 취할 거예요. 자, 먼저 1단계. 여러분 사상가를 이해하려면 알려면요 일단 논리적인 것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해 자체를 거부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상가들이 그 사람 책을 쓸 때 자, 개념 잡고 설명하고 거기서 다시 논리적인 걸 끌어내요. 이 과정을 다 무시하고 우리가 이 사상가를 이해하고 시험 문제를 맞추겠다? 물론 가능한 아주 쉬운 문제는 가능하겠죠. 근데 난이도가 올라가면요 힘들어요. 그렇죠? 먼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마음을 여세요. 이 사상가는 이런 배경에서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구나. 어휘하고 개념들 가지고 논리적인 것들, 스토리텔링을 좀 만들어내야 됩니다. 첫 번째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구죠, 여러분? 아주 잘생기신 분이 한 분 나왔는데 시험 문제에 꼭 나오는 사람이에요. 칸트입니다. 칸트 젊었을 때예요. 자, 칸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칸트는 도덕을 의무라고 얘기해요. 왜요? 왜 칸트는 도덕을 의무라고 할까? 자, 여러분 어떻게 배웠어요? 자, 칸트 쓰고 칸트는 도덕을 의무라고 해. 암기해.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의무란 말 싹 지워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지는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칸트는 왜 도덕을 의무라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 수준에서 그럴 거예요. 그냥 칸트 주장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은 사상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케이? 자, 왜 의무라고 할까요? 칸트는 그걸 선험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텐데 칸트는 이렇게 봐요. 도덕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 있어요. 신적인 존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인간에게는 오케이 의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성을 가지고 들어가야만 난이도가 올라가도 우리가 선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아셨죠?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 특정 개념 어휘만 가지고 안 돼요. 사상가들은요 그런 어휘를 여러분 쭉 풀어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제시문을 보거나 선지를 판단하려면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려면 글을 읽어야 돼요. 칸트는 도덕을 의무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여러분 글 읽기 자료가 있어요. 저는 사상가의 중요 개념에 따라서 글을 하나하나 배치를 했어요. 먼저 이 사상가는 이렇게 얘기해. 이런 A라고 하는 논리에서 B가 나오고 B에서 C가 나오거든. 자, 이해됐지? 그 다음에 바로 글을 볼 겁니다. 그러면 쑥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근데 그 글이 어렵잖아요. 그 글을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누구죠? 조금 못생긴 분이 나왔는데 알죠? 공자입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공구예요. 공구. 이름이 좀 웃기죠. 뭐 드릴도 아니고.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자의 정치 사상은 덕치. 여러분들 그렇게 배웠어요. 공자의 정치 사상 덕치 정명이 있거든. 근데 그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이제 시험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만 물어볼게요. 덕치가 뭐죠? 여러분들 덕치만 암기하고 있어요. 자, 덕치는 뭐죠? 군자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서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이 연결돼요. 그런데 어휘만 덕치만 뒤지게 암기해봤자 진짜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개념을 알았어요. 아, 모범을 보여서 교화를 한 거구나. 근데 그렇게도 안 나오고 심지어 이렇게 나와요.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로써 바람이 불면 반드시 눕는다. 자, 공자는 자기 사상을 다시 비유적으로 표현해놓고 있죠. 군자의 덕은 바람, 바람이 바로 뭐죠? 아, 그쵸, 교화, 아니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는데 백성들이 감동했기 때문에 따라한다. 반드시 풀은 눕는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료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글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여러분 우리 논리적인 거 파악했고 실제 사상가가 글을 어떻게 쓰는지까지 확인했어요. 이제 정리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쓰기에는 너무 정신 없어요, 그렇죠?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학습법 이런 게 있어요. 사탕 과목 쉬워, 암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암기 잔뜩 하고 옆에 있는 문제 풀고, 내지는 제가 가끔 수업 시간에 얘기해요. 문제 풀어와. 근데 문제 안 풀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아, 선생님 암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못 풀겠어요. 여러분 잘못된 학습 방법이에요. 우리 여러분 틀리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요. 틀리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리하는 건 내가 모르는 것만 정리하면 돼요. 뭐하러 책에 다 있는데 그걸 다 정리해요. 그럼 내가 뭘 모르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맨날 하는 질문이 있어요. 뭐죠? 선생님 수업을 보면 알 것 같은데요, 왜 문제만 풀면 틀리죠? 여러분 문제는 틀리라고 푸는 거예요. 틀리면서 모르는 것 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공부고 학습 방법이에요. 제발, 오케이? 제발, 플리즈. 자, 여러분 문제 다 알고 푼 거 아니에요. 거듭 얘기합니다. 틀리기 위해서 푸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거 정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했는데 이 부분 놓치고 있구나. 내지는 문제 형식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놓치네. 그거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곧 뭐가 되는 거죠? 반복 학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여러분 암기는요. 저는 여러분 제가 암기하지 말자라고 안 했어요. 맹목적 암기는 잘못된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암기는 언제 합니까? 정리했죠. 그럼 그 정리한 내용 암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학습 방법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이 기존에 들었던 강의는 이렇게 돼요. 칸트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오케이? 암기해. 이거 암기하면 다 맞아. 개 코피 터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1등급이 나왔는지. 그렇게 해서 1등급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고 나면요, 국어 평가안 들어가면 기출문제 풀면 다 막혀요. 그래서 후반기 가면 정신이 없어요. 오케이? 지금 여러분 마음을 좀 열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2학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오케이? 자, 제가 여러분한테 학습 방법을 4단계로 얘기했어요. 4단계로요. 맨 처음에 뭐였죠? 첫 번째,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잡아보자. 오케이? 두 번째,
중요어휘와 개념에 따라서 그 사상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원전 자료들을 해석해 보자.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였죠? 정리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자. 문제풀이를 겁내면 안 됩니다. 틀리고 놓치고 있는 게 이거구나. 이 개념이 세상에 이런 글이었구나. 풀이 과정에서 틀린 거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뭐죠? 그렇죠? 그 틀린 거 암기하는 거예요. 정리한 거 암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4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저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알던 학습 방법과 어떤 측면에서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공부하는 게 고득점을 맞는 얘기인지. 자, 여러분 제가 이제 현장 강의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건데 크게 이제 2가지 형태로 올릴 거예요. 제 현장 강의를 그대로 시간대별로 쫓아가는 강의. 좀 이제 강의 시간이 좀 길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아마 나 이 부분 잘 알아, 이 부분 그냥 넘어가고 싶어,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사상가별로 하나씩 짧게끔 쪼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는 공자는 알거든, 맹자는만 몰라. 그렇죠? 맹자만 따로 들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맛에 따라서 찾아드릴 수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태로 맞는 수업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재미는 수업 시간에 실제 느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화이팅!